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어둡죠? 이게 낫지?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 제가 뉴스 썸네일로는 그 뉴스 캡처본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이제 그 영상을 켰고요. 제가 지금 부산 가는 길인데, 아까 대전쯤 갔을 때 엄청 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생포를 해서 그 압송을 해버렸죠. 그게 지금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에도 너무나도 중요해질 사항이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킵니다. 아니, 베네수엘라랑 대한민국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일단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아예 체포할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는 당연히 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와, 저런 식으로 그냥 아예 압송을 해버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후랭이 TV 나가가지고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아직 올라가진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마리아 마차도 있잖아요. 이번에 202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리아 마차도, 그 여자분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그리고 그런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게 굉장히 좀 그 센세이셔널한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후랭이 TV 나가가지고. 그게 이제, 그리고 그 마리아 마차도 여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뭐라고 SNS에 올렸냐면은, 트럼프에게 이상을 바친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상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좌파 매체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극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 마차도에게 노벨 평화상을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은 그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 자체가 좀 좌파적인 스탠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상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좀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마리아 마차도 여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좌파들 입장에서는 안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래 계속 좌파들의 임무를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었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게 어떻게 중요하냐, 부정선거의 시작이 베네수엘라였던 거예요. 제가 그것도 후랭이 TV 나가서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2004년도에 우고 차베스라고는 이제 지금은 마두로지만 그 전에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GDP 4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베네수엘라는 원유, 석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하자원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미 대륙 자체가 워낙에 그 산림 자원도 많고 먹고 살 게 많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2004년에 우고 차베스가 부정선거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남미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를 계속 이제 그 마수가 이제 그렇게 병균처럼 퍼져 나간 거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뭐 심지어 미국을 거쳐가지고요, 중국이랑 손잡고 한국, 그리고 중국의 1대1로에 관련된 많은 나라들의 그 시스템을 뿌리고 부정선거를 전 세계를 주물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아이, 베네수엘라처럼 못 사는 나라가 그런 걸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나라가 어떻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GDP의 4위까지 했던 나라야. 근데 그게 뭐 독일처럼 차 팔고 우리나라처럼 인건비 팔고 우리나라처럼 첨단 산업을 판 게 아니고, 그냥 자원만으로 GDP 세계 4위를 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GDP 세계 4위를 했던 나라가 부정선거를 해서 그 나라를 다 먹어버렸어. 그럼 그 자원 다 누구 거야? 정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당시에 차베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구 거야? 마두로 겁니다.
전 세계 GDP 4위를 할 정도로 큰 자원을 가지고 있던 나라의 자원이 그들을 쥐고 움직이는 거야. 그렇다면은 그들은요 갖고 있는 돈이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만수르보다 돈이 더 많을 확률이 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가 묻혀 있는 나라가 어디야? 지금은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베네수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사우디 그 석유 부자들보다 돈을 갖고 있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좀 합당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고 2004년도에 그 결국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미국에 와서 세콰이아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개가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우회 상장하듯이 미국 회사로 변신을 해요. 베네수엘라 그 3명의 그 엔지니어가 있어.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의 서울,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대 같은 베네수엘라의 명문 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물 3명이서 우고 차베스의 명령으로다가 부정선거를 일으켰고 걔네들이 스마트매틱 지금 CEO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세콰이아가 다 한 몸인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시아까지 아프리카까지 뻗쳐나가는데 누가 힘을 썼어? 그게 이제 중국이 힘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일으켰고요. 그러면은 그 부정선거를 일으킬 때 다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그 전자투표 시스템의 서버가 어디 있냐면요 세르비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선거를 어디서 조작했냐면은 세르비아에서 조작한 거예요. 세르비아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세르비아가 뭐 아무튼 그리고서 중국에서 조작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서버는 어디에 있냐? 한국에 있는 거예요. 어디? 인천 A웹. 그게 지금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엄 때 선관위 그 수원 그 연수원 거기 계엄 때 거기 덮친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요 미국 선거 3일 전에 세르비아에 있는 그 서버 시스템에 타격을 가했다고 해요. 뭐 엔지니어들 그런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다만 일론 머스크가 여러 그 유튜브 매체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 서버였는지 프로그램을 공격을 했다고. 근데 그 본 선거 3일 전에 뭐가 있어요? 우편선거 있잖아. 우편선거. 우리나라는 사전선거 있지만 미국은 우편선거 있어. 그래서 그 우편선거 때 부정을 하지 못하게 서버에 타격을 가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에다가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에 막 진짜 몇 개씩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거 보도 하나도 안 하죠.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선거 며칠 전에 그렇게 타격을 가했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일론 머스크를 도지 효율부 뭐 있잖아. 도지에다가 장관으로 앉히죠. 잠깐만. 그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 한 게 뭐야? USAID 없앴죠. USAID라는 조직을 없앴는데 그 USAID가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는 그런 부패한 집단이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누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딥스까지 가면 넘어가는 거고 아무튼 딥스 세력들이 그 USAID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뿌렸는데 그것까지 가면은 너무 많이 지금 좀 복잡하게 가는 거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없앴어요. USAID를 없앴어요. 그러면은 USAID는 특히 어디에 후원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연관을 제가 가려고 USAID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A웹 부정선거로 우리나라의 그 부정선거 시스템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 기관이 어디야? A웹의 홈페이지 가면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지원 아니면은 뭐 그 왜 홈페이지 밑에 보면은 뭐 UN이니 뭐 그런 거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후원 단체 같은 거 이렇게 로고 박혀 있잖아. A웹 홈페이지 가면요. USAID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어. 거기서 후원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가 장관이 돼서 없앴던 그 단체, 부정한 단체라고, 부패한 단체라고 얘기했던 USAID, 그 단체의 로고가 AUF 홈페이지에 찍혀 있다고. 그 AUF이 뭐야?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으면은 이제 그 연결고리가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자,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를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던 회사가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세콰이어, 요게 세 개가 다 한 몸이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정선거를 도와준 데가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과 베네수엘라가 합작을 해서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AUF 홈페이지 가면은 중국의 1대1로의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들에 대한 리스트가 쫙 있고, 그 리스트 보면은 중국의 1대1로의 지도와 맞아떨어지고, 그게 다 맞아떨어지죠. 제가 지금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 나오는 거 얘기 드리는 거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 같은 미국의 지금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SNS에 올렸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한국의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질 않죠. 왜 다루고 있질 않느냐? 이 새끼들 다 한편이야. AUF 만들어질 때, 2014년에 AUF 창설될 때, 그때 그 초청 멤버들을 보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중앙일보, 그리고 뭐 선관위 몇 명, 그리고 김무성 뭐 있어요. 뭐 여러 그 리스트가 거기 있어요. 제가 그 후랭이 TV 나와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AUF를 만드는데 협조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AUF이 그 부정선거 시스템을 만들려고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AUF를 만든 사람들은 어떨까? 그거 다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이 얘기가 안 나는 이유가 그 새끼들이 다 한편인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정선거가 되게 큰 이슈고,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더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1절도, 진짜 기사, 특히 메이저 언론 조중동에서 단 한 줄도 안 나오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 새끼들 다 한패라서. 진짜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멍청하냐면은 미국의 신문은 단 하나도 안 보는 거야.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안 보는 거야. 그냥 조중동이 얘기하는 거에만 빠져가지고요, 그거만 보고 그거만 들으면요, 그게 마치 음모론처럼 들리죠. 아니, 조중동이 음모론을 퍼뜨리겠냐고, 트럼프가 음모론을 퍼뜨리겠냐고요. 트럼프는요 미국의 대통령이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바보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제일 센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바보야? 아니죠. 그리고 미국 시스템이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50개의 50몇 개가 있나요? 51개가 52개인가 있잖아. 아무튼 50개 정도의 주가 있는데, 그 주가 하나의 스테이트, 사실 하나의 나라인 거야. 법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주지사를 뽑은 다음에 그 주지사들이 다 각 주마다 있고, 그거를 또 총괄하는 게 대통령인 거야. 그러니까 50개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봐야 되는 거야, 미국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쳤어. 부정선거에 알파이자 오메가를 친 거야 지금. 그리고 그거를 뭐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은 막 숨어가지고 몇 년, 뭐 거의 5년 10년을 막 숨어 지내다가 결국 암살당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생포했다는 게 중요해요. 생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었던 부정을 저질렀던 그 주요한 인물들 있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도 다 당연히 생포하거나 혹은 마두로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지금 완전 고립돼 있겠죠. 자, 마두로 지금 미국 유튜브 한번 봐봐요. 지금 조중동 이런 거 좀 보지 말고 유튜브에 봐가지고 베네수엘라 상황 이런 거 영어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자기네 정부, 자기네 대통령 잡아가고 있는데 막 프리덤 이러고 외치고 있어요.
자유를 외치고 있는 거야.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시위를 해도 아까 그 마리아 마차도 같은 노벨 평화상 받은 그분이 아무리 시위를 해도 부정선거로 군부와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 이건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아가니까 프리덤 프리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땡큐 트럼프 하면서.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이게 냉전의 몰락은 소련의 붕괴부터 시작한 거야. 소련의 붕괴부터. 부정선거의 몰락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베네수엘라 붕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뉴스는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니다, 이 얘기는 넘어가는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래에 대한 예언 잘 하지 않죠. 미래에 대한 예언을 잘 하지도 않고, 뭐 집값이 오를 것이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다 잘 얘기해 드린 적이 잘 없어요. 왜냐면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사면은 안전마진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지금 요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요 사건은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좀 뉴스 보면서 저는 좀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제가 2020년에 이 부정선거를 목격하고 나서 2020년, 그러니까 지금 5년 전, 이제 벌써 5년 반, 6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 나간 시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간 시위가 부정선거 시위입니다. 거기에 몇백 명 안 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2020년만 해도 부정선거 얘기하면요 미친놈 소리 들었어. 그랬겠죠 당연히.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나갔어요. 왜냐면은 이거 숫자로만 보면, 통계적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할 수가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너무 많이 5년간 제 이 속안에 묵혀있던 게 좀 풀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영상을 올립니다. 예, 아무튼 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앞으로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냥 심적인 대비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